자, 독서문법 창비 계속 이어서 근대국어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근대국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근대국어가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즉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부터 가보개혁까지를 우리가 근대국어라고 보고요. 이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현대국어로 변화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근대국어의 시기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연결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지. 중세국어 자료를 읽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자, 책에서 설명하는 것만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중세국어 때 봤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차이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마알. 중세국어 했다면 얘는 뭐라고 적었어요? 마잘로 적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문이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반치음 있죠? 이 반치음이 소실된 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7에서 보면 쭉 뭐가 말이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또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비위 가의 가가고요. 이게 주격조사 가가 출연했습니다. 주격조사 가가 처음으로 근대국어에 출연했다라는 그런 예문을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주라는 것이고요. 이게 중세국어였다면 변듀를 적었을 거예요. 15세기 구였다면 변듀였을 거예요. 근데 얘가 전주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 국외음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근대국어부터. 이해되죠? 국외음화는 뭔지 알죠? 디귿, 티읕, 받침에 있는 디귿, 티읕이, 여기서는 뭐 현대국어는 받침이 있지만 그냥 할게요. 디귿, 티읕이 반모음 이 또는 이 모음 앞에서 지읒, 치읓을 변하는 현상. 이게 국외음이야. 이해됐죠? 국외음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디귿, 티읕이 모음 이를 만나면 지읒, 치읓을 변한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근대국어의 특징을 설명하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팔이 또 있었네. 그렇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를 또 한번 보고 가야 되겠네. 자, 8은요, 독립신문이에요. 독립신문. 독립신문 창간사에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한문은 아니 쓰고 뭐라? 국문. 여기서 만약에 국문이 뭐겠어요? 한글. 한글로만 쓰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국문을 이렇게 귀절을 떼어 쓴 즉,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뭘 한 거예요? 띄어쓰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세국어 때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최초로 띄어쓰기 한 거는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 1896년. 가보개혁이 1894년부터 96년까지 일어났는데, 그 끝 무렵에 처음으로 이제 띄어쓰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띄어쓰기를 안 했다는 얘기야. 띄어쓰기를 안 하니까 의미 파악을 하려면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끝내지? 어디까지 끝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 예문은 앞에 여러분들 7을 읽어보면 돼요. 먼 길에 밥을 잘 먹어야 폐단이 없을 것이 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봐야 여기 끊기는구나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띄어쓰기를 해서 읽기가 편하게 만든 게 바로 처음으로 시도한 게 독립신문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음문과 표기로 한번 갑시다. 음문과 표기. 자, 6은 중세국어에 어떤 2시간의 중간본인데, 중세국어에서는 마잘로 표기하는 것이, 얘는 마알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반치음이 사라졌다라는 거.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중요한 얘기. 그렇지? 또한 반점이 사라진 것도 큰 차이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점이 없네. 그렇지? 점을 안 찍었네요. 그렇지? 자, 근대국어에서 일어난 음운 변화 가운데 이제 음운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가장 큰 것은 아의 소실이다. 아레아. 자, 아레아는 이거 중요합니다. 아레아는 16세기 후반에 이음절 이하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음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1차 소실이에요. 둘째 음절 이하. 제2음절 이하는 둘째 음절 이하. 그러니까 처음 말고 두 번째 모음으로 왔을 때.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때는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18세기에 오게 되면 1음절, 첫 음절에서도 아나, 오 등과 같은 다른 모음으로 바뀝니다. 그냥 아로 발음하는 거야. 그런데
표기는 남아있어요. 표기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로는 20세기 초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말소리로서의 의무는 18세기 중엽에 거의 사라진 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18세기 중엽에 거의 사라진 것이다. 뭐가요? 말소리로서의 의미, 즉 음가를 이야기합니다. 중엽 거의 사라졌어. 무엇이? 음가가. 소리가. 이해됐죠? 표기로는 20세기 초까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한글 맞춤 통일 방안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 방안이라는 것을 주시경 선생님을 비롯한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한글 맞춤 통일 방안을 1930년에 만들어요. 그때 아래아를 뺍니다. 왜? 아하고 아래하고 음가가 같아서 이제는 그냥 우리가 효율적으로 글자를 적자. 그래서 아래아를 빼자라고 해서 뺀 거예요. 이해됐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아의 소실 다음으로 중요한 음운 변화는 이중모음이었던 애와 애가 단모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건 제가 중세국어 하면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중모음이었던 애와 애가 단모음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서의 7개의 단모음 체계는 근대 국어로 오면서 이렇게 해서 8개의 단모음 체계로 가게 되는 거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애와 애가 추가가 되고 특징이 하나 뭐예요? 아래아가 사라졌다. 그렇죠? 아래아가 사라졌다. 자, 7에서 전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가 아까 설명했죠? 견주로 표기된 것이 전주로 표기된 것은 바로 국의 음화가 활발히 나타났다라는 것도 근대국어의 특징이다라는 거. 자, 한편 근대국어의 표기는 6에서 보는 것 같이 한자와 한글이 혼용이 되어 있었어요. 6에 이렇게 보면 즉 두시어 내에서 한글과 한문이 이렇게 혼용되어 쓰이다가 어디서 독립신문에서 한글 위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전히 한자는 국어 어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왜? 우리나라 60% 가까이가 한자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도 아까 다 한자로 설명을 했죠. 이를 표기할 때 한글을 사용하고 이런 표기 방식이 서민의식 확대에 더불어 문화적분을 통해 널리 공급된 건도 근대국어식이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한문으로 적었던 것도 이제 그 소리 값을 그냥 한글로 적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아까 그랬듯이 그냥 동성, 부용, 초성 한문을 안 적고 한글로 적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표기할 때 한글을 사용했다는 거. 그럼 이건 뭐야? 서민의식의 확대와 더불어 문학작품을 통해 널리 보급되었다는 거야, 한글이. 이해됐습니까? 자, 한글 표기의 확장은 대표적으로 7에서 살펴볼 수 있다. 7은 조선 후기 실학자 홍대용이라는 인물의 기행문인데 순한글로 기록했다는 거야. 이 홍대용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또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이처럼 계속과 기원을 넓혀가는 한글은 개화기에 이르러 개화기에서 칼과 같이 뭐요? 한글 전용을 표명하는 신문이 출연했다는 거야. 문자에서 중앙으로 등장을 했고 파리 자료는 현대국어 그 원칙을 일치하지 않지만 최초로 띄어쓰기를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까지 명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이해하기 쉽게끔, 알아보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됐나? 자, 단어와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단어와 문장까지 하면은 끝이 나요. 근대국어, 그렇죠? 자, 단어하고 문장면에서 차이점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야. 근대국어 시기는 어휘의 의미 변화가 일어나 중세국어의 의미에서 현대국어의 의미로 바뀌어가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어휘의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데 중세국어의 의미에서 현대국어의 의미로 바뀌어가는 시기, 즉 과도기성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미가 변하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됩니다.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의미가 변하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타난다는 거. 자, 앞에 예로 든 어린 어여삐, 어린과 이 어여삐가 나이가 적은 또는 뭐 사랑스럽거나 귀엽게 예쁘게 의미로 바뀐 것도 이 시기에 바뀌었다는 거.
자, 근대고의 문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문장에서는 역시 주격조사 가의 등장이다라는 거야.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봤을 때 비위가에서 가가 보인다 그랬죠? 자, 이처럼 새로운 주격조사 가는 17세기 이후에 정착되었을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근대구였습니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